달서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및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24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달성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달서구는 25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달서1호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설립 16주년 기념식 및 직원 워크숍이 24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 직원이 주최한 제20회 달서구 시니어 힘 모으기 축제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구 시니어 클럽협회 노인 일자리 연찬회가 지난 24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5일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수림원에서 김성열 이사장이 수림정학회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 다사 하빈권역에서 하빈면 주민과 함께하는 바둑이며 사랑하며 두 번째 이야기인 사랑이 지난 24일 하빈행복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서 사랑의 봉사단이 지난 23일 두류동 금봉경로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700만 원 상당의 주방세제와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푸른방송이 지역사랑 파트너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소상공인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제17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티볼 대회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달서구 의회 권숙저 의원과 달성군의회 최재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시그니처 5번째 시리즈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리사이클이 11월 2일 오후 5시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달서아트센터 애니메이션 앤 뮤지컬 뮤직 콘서트가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포 및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비전 선포식에는 달서구 의장,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유관기관 단체장, 각급 단체 주민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지속가능 발전 구정 성과 상영을 시작으로 비전 선언문 낭독 및 비전 선포, 국민들의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그 위기가 우리 지구상의 지향으로 다가오는 이때 우리 달서구민이 먼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을 알고 또 생각할 것을 실천하는 그런 다짐하는 대회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계획이 우리가 비서마다 펼쳐질 건데 우리 군이 적극 참여를 다시 한번 동참을 기대하고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이날 경제혁신도시 달서, 사람 중심 행복 달서, 자연 친화적인 녹색 달서, 지속가능한 희망 달서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4대 비전을 선포하고 2044년까지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24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달성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신다록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계명문화대학교 외식창업과 이원갑 교수의 4차 산업과 AI 시대의 전통시장의 방향,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김홍일 팀장의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입히다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제후에는 달성군의 의원과 지역상인회 관계자, 대구상공회의소 김복은 경제조사부장,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최진아 실장, 사단법인 커뮤니티화경제 김원호 사무국장, 달성군 배경옥 경제산업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고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다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25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 시민햇빛발전소 달서 1호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달구벌 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조합원, 시민햇빛발전소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해 시민 주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축하했습니다. 대구 시민햇빛발전소 달서 1호는 달서구 최초로 건립된 시민햇빛발전소로 달구벌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달서구가 유유부지를 제공해 33.39kW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이 발전소는 연간 약 42,600k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9.5톤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4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에 상응하는 수치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한데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생시키는 탄소 발생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탄소 발생을 많은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빠르게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민햇빛발전소 18호기 또 달서구 1호 시민햇빛발전소가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또 달서구 주민들과 또 기관들과 함께 계속 햇빛발전소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이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금은 참여한 주민들에게 공유되거나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달서 1호의 준공으로 대구 지역에는 총 14기의 시민햇빛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달서구는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구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확산과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설립 16주년 기념식 및 직원 워크숍이 지난 24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회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임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의 설립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식전 공연에서는 달성 글로벌 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과 국립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우쿨렐레 연주팀의 경쾌한 공연이 펼쳐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념식은 재단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나눔을 실천해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우수 직원 표창, 그리고 기념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식후에 진행된 임직원 워크숍에서는 방우정 강사의 특별 강연으로 직원들 간 유대감 강화와 함께 복지 마인드 향상과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달성복지재단은 나눔, 사랑, 섬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성군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제20회 달서구 시니어 힘 모으기 축제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푸른 산은 넓지 않고 푸른 물은 오래 흐른다는 뜻을 담은 청산불로 녹수장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첫날에는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과 후원금 전달식, 노인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어르신들이 다짐과 약속을 나누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의미 있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달서노인 서해서화전과 청산부로 사행시 경연대회 시상식이 열렸으며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관에 청춘 카페에 생긴 지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돈이 우리가 하루 결산을 받아봐요. 한 500만 원 해도 되겠더라.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시내 축제 할 때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내빈들 모시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를 잡아서 500만 원 전달 구청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예. 저는 해마다 참여를 하다 보니 막 저희들은 노인들은 그게 큰 잔치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세상 잠이 안 와요. 요새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아마 할 것 같고 그것도 오늘 지금 어르신들이 한 번은 하고 나서 너무 건강이 좋다고 그러 이제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 다 좋아해. 너무 좋아.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달서 시니어 예능 발표회와 물품 장터, 어르신들의 지식을 겨루는 시니어 골든벨, 명사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구 시니어 클럽협회 노인 일자리 연찬회가 지난 24일 호텔 라젤리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대구시 8개 시니어 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시니어 클럽 운경유황상불의 식전 공연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종사자와 수요처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시니어 클럽협회 정윤수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묻어왔던 지난 여름 노인 일자리 참여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대구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회식 후에는 기관별 우수사업 발표와 오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부분과 현장 부분으로 나눠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환영사에서 우리 달성군은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수림원에서 수림장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김상열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부성모 총무이사의 사회로 주요 이사진이 참석해 김상열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장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상열입니다. 고 해산 조경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서 받은 감사한 도움과 성원을 다시 환원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 수림장학회는 1978년 흥생장학회를 시작하여 1982년 2월에 재단법인 수림장학회로 그 이름 변경 후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설립 인가되었습니다. 수림장학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나라와 지역의 큰 일꾼이 되라는 고 해산 조경재 회장님의 큰 뜻을 성실히 이행해 나아가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회의 기존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중점 사업 계획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장학생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수림장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성 강화를 통해 수림장학회를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달성문화도시 다사 합인권역, 합인면 주민과 함께하는 다독이며 사랑하며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 지난 24일 합인행복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가 주최, 주관하는 다사 합인권역, 합인면 주민과 함께하는 다독이며 사랑하며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은 주민과 예술인들이 직접 소통하고 가까이에서 시, 노래의 감상을 함께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달성군 달성문화도시센터 사업의 다사합인권역 일상의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합인면 주민과 저희의 주제인 다독이며 사랑하며 그 두 번째 전할 이야기로 사랑을 오늘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취미로 삼으면서 이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일상의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게 또 시작이 되어서 다음엔 더 나은,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은 동요 메들리와 자장가, 꽃밭에서 꼭 안아줄래요 등 가을밤에 어울리는 포근한 시노래가 연주되어 참여한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은 내 마음에서 피어난 울림이 듣는 이의 마음까지 닿길 바란다는 뜻으로 연주자들은 공감과 감동이 있는 음악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 사랑회봉사단이 지난 23일 부류동 금봉경로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700만 원 상당의 주방세제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달서 사랑회봉사단은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달서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직접 살피며 후원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출범 첫날 봉사단은 금봉경로당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제 후원받은 물건을 이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좀 더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없는지 좀 더 살펴봤으면 싶다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우리 달서 사랑의 이제 봉사단을 이제 우리 기사들, 우리 배달 라이더 기사들과 함께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은 달서 사랑의 봉사단 출범식을 그 유명한 금봉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겸해서 출범식에 겸해서 이 박기현 회장님 취임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래 진짜로 차준께네 우리 할매들한테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달서 사랑 봉사단 화이팅! 전영희 경로당 회장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금봉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류사랑 봉사단과 함께 봉사할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서 사랑회봉사단은 앞으로 달서구 지역의 경로당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물품 후원과 더불어 한방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0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푸른방송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역사랑 파트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푸른방송의 지역사랑 파트너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소상공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업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홍보 영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매주 발행되는 푸른신문에도 박스 광고 형태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 업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는 이번 광고 영상 제작 및 신문 게재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 파트너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른방송은 이번 캠페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광역 시티볼 협회와 함께 제17회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 티볼 경기를 대구 복합 스포츠 타운 야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 예선을 거친 69개 팀, 124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남초부 17개 팀, 여초부 15개 팀, 남중부 15개 팀, 여중부 14개 팀, 여고부 8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초중등부는 4개 조 편성 후 조별 예선과 결선 토너먼트로, 여고부는 2개 조 편성 후 조별 우수팀 결승전으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홈런왕 선발전과 투구왕 선발전 등 특별 이벤트가 마련되며 페이스메이커과 풍선아트 체험 공간도 운영됩니다. 각 부문 우승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참가 학생들의 이력은 학교 스포츠 클럽 포털에서 관리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서재초, 태암초, 서동중, 다사중, 대구상원고 등 5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서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 1, 2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1984년부터 지난 40년간 3만 9천여 번의 가로수를 심어왔습니다. 우리 구보다 면적이 넓은 수성구의 가로수 수량이 2만 8천여 번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나무 심기에 진심인 달수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 미관과 녹음을 제공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 의원은 통행의 불편을 넘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가로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도를 걷는 중에 모양에 맞지 않게 솟아있는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는 위험한 순간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보도에 심어놓은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해 보도블록이 틀어지게 된 것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휠체어나 보조 보행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는 지뢰밭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횡단보도 진입로에 심어놓은 가로수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정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구간을 2cm 이하로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효폭이 0.9m 이상인 부분경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로수 조성 구간에 경계턱이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영상은 횡단보도 진입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이 다른 위험한 장애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경계턱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한 달에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진입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그늘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해 위험 구간을 파악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청장 공약 사항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생활 불편 가로수 정비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 땅에 뿌리 내린 나무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가로수 경계턱으로 인한 횡단보도 진입로 위험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가로수와 관련 개선을 위한 목소리와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지난 6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가로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그간 심어놓은 수많은 가로수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관리 소홀로 비춰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돌려막기식의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최재규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가을이지만 어느 해보다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바쁜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 개선 방안 요청 및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대구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성군이 2020년 최초로 중학생의 무상 교복 지원 자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대구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중학생들 지원 2022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 원 선이었던 무상 교복 지원 금액을 학생 1인당 40만 원 선으로 인상하며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같은 예산 확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고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들의 여벌 교복 구입 요구는 여전합니다. 이에 새 교복 구입이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근거로 단순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시책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함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흔히들 졸업한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입던 문화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교복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졸업생과 학교 등으로부터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 수선하여 저가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해당 학교에 장학금 형태로 기증하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 조례를 통해 교복 추가 구입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물자 절약 및 재활용의 필요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몇몇 대구 구군에서 교복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매년 달서 교복 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아름다운 가게 등과 협력하여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기증받아 교복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일정 기간
상설 매장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북구에서는 교복 나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복과 참고서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증자가 올리면 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수거 및 검수하여 수요자들의 신청을 받아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도 교복 문제와 관련하여 자원순환 및 추가 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자체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타 지자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교복 나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공통적 문제는 공간 부족이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더불어 보관 장소도 필요합니다. 실제 타 지자체 사례에서 기증받은 교복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폐기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시 교복 상시 보관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역 사업인 무상교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달성군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스아트센터 시그니처 시리즈 5번째 공연 세계적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리사이틀이 11월 2일 오후 5시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루간스키는 199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주목받으며 이후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 작품의 탁월한 해석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회화적 연습곡과 전주곡, 바그너의 오페라 편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신들의 황혼종 일부는 루간스키가 직접 편곡해 원작과는 다른 매력을 더했습니다. 달스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라흐마니노프의 재림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첫 대고 리사이틀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그의 정석적 연주와 절제된 테크닉이 경이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뮤지컬 뮤직 콘서트가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달스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달스아트센터의 기획으로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뮤직 콘서트입니다. 소프라노 구수민, 이은경, 테너 차경훈, 바리톤 홍재만 등 실력 있는 성악가들과 바이올린 오은정, 첼로 이동열, 피아노 조혜란이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은 회전목마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언제나 몇 번이라도, 그리고 알라딘,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 인기 애니메이션의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의 유령, 캐츠, 사운드 오브 뮤직, 지킬 앤 하이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뮤지컬 명곡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구청사 본관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가진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구청사 본관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본관 입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태훈 구청장, 서민우 부의회의장, 정창근 부의장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축하했습니다. 본관 주요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사항은 신기술 특허공법을 이용한 청사 내진 보강,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달서구 전용체로 간판 교체, 청사 내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통해 전력 111kW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기존 구청사 전력 자립률을 4에서 8%까지 끌어올려 3,600만 원의 연간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장기동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후 10만여 개 우유팩을 수거한 소식입니다. 달서구 장기동이 지난 6월 장기초등 장동초등학교 및 나눔 크로바와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후 10만여 개의 우유팩을 수거했습니다. 장기동은 학생들의 우유급식을 통해 배출되는 우유팩이 수거 후 폐기되는 것에 착안해 관내 장기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및 나눔 크로바와 폐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눔 크로바는 5월부터 우유팩 수거를 시작해 6개월간 총 10만여 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우유팩은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인 종이팩 물품 교환 사업을 통해 노류지로 교환해 장기동 저소득 가정에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도 동참했습니다. 김시영 장기동장은 한정된 자원을 아끼는 자원선 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 및 주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 사업 등 환경보호에도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온기를 나누는 여행 불론 투어링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달성군 지역 내 문화 관광 명소 등을 둘러보며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하기 위해 자원봉사와 여행을 접목한 본론 투어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본론 투어링은 평소 달성군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대구시 남구와 군위군 소속 자원봉사자 등 110명을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이날 행사는 소속이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만나는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생물다양성 상징 전시품을 공개한 소식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과학적 흥미를 일깨울 수 있는 상징 전시품을 18일부터 본관 로비에서 공개합니다. 생물다양성 상징 전시품은 시간과 공간의 생태계를 주제로 실물 크기 동물 모형 15점을 역동적인 형태로 과학관 로비 벽면에 설치한 전시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서식하다가 사라지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전시품을 적극 배치해 인간의 활동과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토종 동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시 구성을 보여줍니다. 주제별 세부 전시품으로는 시간을 상징하는 목긴 공룡 카마라사우루스와 익룡 프테라노돈, 공간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육지의 호랑이, 표범, 사냥, 원숭이, 바다의 백상아리와 펭귄, 그리고 하늘의 따오기와 독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물 다양성을 표현한 영상과 하늘을 나는 고니의 오토마타 전시품이 배치되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생물 다양성 상징 전시품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자연사 분야 상설 전시관인 생명의 진화관 관람과 연계돼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 26년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로 정상 탈환한 소식입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지난 13일에서 17일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구광역시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상서고 탁구부는 단체전 금메달뿐만 아니라 혼합복식에서 박예령, 김동현 선수가 은메달, 개인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종목에서 금은동 전 종목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단체전 전적은 1회전 부전승, 8강에서 경기도 대표의 4대1 승리,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경북 대표의 4대1 승리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대전 대표의 4-0으로 승리하며 1998년 제79회 전국체전 이후 26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서고 탁구부 주장 신다미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획득해서 너무 기쁘고 함께 훈련한 상서고 탁구부 모두가 자랑스럽다. 항상 응원해주는 모든 선생님과 상서고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항상 성장하는 탁구 선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우환 교장은 상서고 탁구부의 우수한 성적에 매우 기쁘고 지도교사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증되어 더 뜻깊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 아래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 중 인성을 키워 행복학교 만들다 스마일 마켓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육아중학교는 지난 16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성숙, 사회성 함양을 목표로 스마일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동과 학교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얻은 상점으로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성취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준비한 버스킹 공연이 함께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학생들은 학생 자치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더욱 활기찬 학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학교 체육 활성화 시범학교로 선정된 육아중은 전 교직원과 학생이 협력하여 학교 체육 회복적 생활 교육,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성숙,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에도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희 교장은 스마일 마켓과 같은 행사를 통해 자율성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회복적 생활 교육과 학교 체육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스마일 학교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9월부터 10월 19일까지 세 곳에서 2024 달서 맛축제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에게 달서구 먹거리 골목과 우수 식당을 알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골목별 특색을 살린 테마로 수박볼 웰빙 음식거리엔 노란색, 모다 음식 문화 거리는 연두색, 장기동 먹거리촌은 핑크색을 테마로 꾸몄습니다. 다양한 부스에서는 달서 대표 음식점, 선사시대 테마 메뉴 등 특별 전시와 더불어 지역 상인들의 음식 솜씨를 선보였고 지역 대표 식품업체도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레크리에이션 청소년 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3일 구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영양꾸러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양포럼이 지원 사업은 달서구 약사회와의 협약으로 마련되었으며 종합 비타민, 유산균, 단백질 쉐이크 등 건강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에는 백두병원과 달서 사랑 365 등 지역 후원자가 함께 총 1,200만 원 상당의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저질환이 없는 취약계층 성인 240명으로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관 실무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꾸러미와 함께 안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후원해주신 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주관한 제6회 전국 글쓰기 대회 달성시로 물들이다 디카시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4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성원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뉴미디어와 문학을 결합한 디카시를 주제로 달성군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의 창의력을 북돋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423명이 참여해 664점의 작품을 출품했고 심사를 거쳐 2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최우수상 4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공모전이 일상 속 감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달성 군립도서관이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24일 합인면 동곡리 칼국수거리 일대에 태양광 LED 도로 표지병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치 사업은 2023년 읍면동 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된 동곡리 차도 인도 구분, 경계 표시 등 설치 공사의 일환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약 280m 구간에 태양광 LED 도로 표지병 364개가 설치됐습니다. 설치 구간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곳으로 이번에 설치된 LED 도로 표지병은 어두워지면 자동 점등돼 야간과 궂은 날씨에 가시성을 높여 안전한 통행을 돕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 추진된 만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